안녕하세요. 자, 오늘 성민여자고등학교 2019년 기출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1번에서는 다음 중 집합이 아닌 것을 골라라라고 했는데, 저희가 집합이라는 것은 우리가 대상이 분명한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했어. 자, 그래서 작은 자연수다. 자, 작다라는 게 우리가 분명하지가 않다 보니까 우리가 이건 집합이 아니겠지? 그래서 정답이 1번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2번 문제를 들어가 보도록 하죠. 1,a를 x축의 방향으로 3만큼, y축의 방향으로 우리가 4만큼 평행이동을 한다고 합니다. 자, 그럼 x축의 방향으로 3만큼, y축의 방향으로 4만큼. 그렇게 해서 평행이동된 점의 좌표가 b,6이라고 하니까 이 b라는 값이 1에서 우리가 3을 더한 값과 같고, 그 다음 6이라는 값이 a에서 4를 더한 값과 같기 때문에 우리가 a는 2가 되고 b는 4라고 볼 수 있겠죠? a 더하기 b는 우리가 2랑 4를 더하면 되기 때문에 6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답은 5번. 자, 그 다음 3번 들어가 보죠. 자, 3번에서는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도록 하는 a의 값을 물어봤는데,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으려면 우리가 AB 기울기와 그 다음 BC 기울기가 어떻게 되면 돼? 같으면 됩니다. 자, 기울기라는 건 우리가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으로 계산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x 증가량은 1에서 마이너스 1을 뺀 거분에, 자, y 증가량은 마이너스 3에서 마이너스 3의 1을 뺀 걸로 계산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 BC 기울기는 3에서 1 뺀 것분에 마이너스 4a 플러스 1에서 마이너스 3을 뺀 거, 이렇게 표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좌변 같은 경우는 우리가 3분의 마이너스 3 플러스 3a이고, 자, 그 다음 우변 같은 경우는 2분의 마이너스 4a 더하기 4니까 좌변은 마이너스 1 더하기 a, 우변은 마이너스 2a 더하기 2, 이렇게 정리가 돼요. 마이너스 2a를 넘겨주면 되니까 우리가 플러스 2a가 돼서 3a는 마이너스 1을 넘겨줘서 3, 따라서 a 값은 1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4번 들어가 보죠. 4번은 직선이 여기 있는 직선과 평행하대. 그럼 x 계수의 비율과 그 다음 y 계수의 비율은 같은데 우리가 상수 계수의 비율은 같지 않아야 되겠지? 그래서 이걸 만족하려면 a 값은 마이너스 3이어야 되겠죠? 그 다음 이 직선과는 수직이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럼 x 계수의 곱과 y 계수의 곱의 합이 우리가 0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럼 b-2가 6이 돼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b의 값은 8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a 더하기 b는 마이너스 3과 8을 더해주면 되니까 정답은 2번. 자, 그 다음 5번 한번 들어가 보죠. 자, 5번에서는 우리가 여기서 일단 p라는 조건은 인수분해가 x-a, x-1로 인수분해가 되죠? 그래서 얘는 0보다 작거나 같단데 이거는 a와 1의 사이 범위로 푸시면 되겠지. 자, 그 다음 요거는 우리가 먼저 절대값이 작다라는 걸 풀어주면 마이너스 4와 4의 사이 범위로 풀 수 있고 세 변에다가 1을 더하면 마이너스 3보다 크고 5보다 작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P가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라는 말은 P이면 Q이다가 참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건 P의 진리집합, 집합 P가 조건 Q의 진리집합의 부분집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집합 Q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3보다 크고 5보다 작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고, 그 다음 우리가 여기 있는 범위 같은 경우는 우리가 1이 있으면 우리가 A가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A가 여기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사이 범위일 수도 있겠죠? 어쨌거나 A가 마이너스 3보다는 어때야 되고 커야 되고 5보다는 작아야 되기 때문에 요 사이에 있는 정수의 개수는 5에서 마이너스 3을 뺀 거에 마이너스 1, 그래서 총 7개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정답은 5번이 되겠죠? 자, 그 다음 6번 같은 경우는 먼저 좌변을 간단히 만들어줘야 되겠지? A 합집합, B 여집합의 교집합. 자, 우리가 여기서 A 여집합의 차집합은 교집합 여집합으로 표현할 수 있죠? 자, 근데 그거의 여집합은 우리가 드모르간의 법칙을 이용하면 우리가 어떻게 바뀌냐면 A 합집합 B로 바뀌어요. 그랬을 때 우리가 분배 법칙을 활용하면 A 합집합을 공통적으로 묶어줄 수가 있잖아. 그래서 A 합집합으로 묶어주면 B 여집합, 교집합 B. 그때 B 여집합과 B의 교집합이 우리가 공집합이기 때문에 A랑 합집합하면 A가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여기 중괄호 부분이 A가 나오기 때문에 A랑 B의 합집합이 A라서 이거는 B가 A에 포함된다로 해석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조건은 우리가 바로 3번이라고 볼 수 있죠. 우리가
B가 A의 부분집합이면 당연히 둘의 교집합은 뭐가 나와? B가 나오겠지? 그래서 3번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가 이제 7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7번에서는 우리가 오른쪽 그래프가 AX 플러스 BY 플러스 C래요. 자,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표준형으로 바꿔주면 BY는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C가 되고, 양변에 B를 나눠주면 마이너스 B분의 AX 마이너스 B분의 C가 되겠지? 일단 기울기에 해당하는 마이너스 B분의 A가 양수여야 되고, 그 다음 이 직선의 Y절편 보면 0보다 작잖아? Y절편인 마이너스 B분의 C도 0보다 작으셔야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A, B의 부호는 서로 달라야 되고, 그 다음 B, C의 부호는 서로 같아야 되겠지? 자, 그럼 이걸 고려했을 때 여기 있는 직선을 살펴보면 얘 같은 경우는 표준형으로 고치면 CY는 마이너스 BX 마이너스 A가 되겠죠. 양변에 C를 나눠줘서 마이너스 C분의 BX 마이너스 C분의 A. 자, 우리가 지금 C랑 B가 부호가 같기 때문에 기울기는 음수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 A랑 C는 우리가 BC가 부호가 똑같고 AB는 부호가 다르기 때문에 A랑 C도 부호가 다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Y절편은 양수가 나와요. 그럼 우리가 직선을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Y절편이 양수이면서 기울기는 음수니까 이렇게 생긴 직선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기억은 참이고 우리가 니은도 참이고, 그래서 디귿, 사사분면을 지나죠. 그래서 디귿은 틀렸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을 지나면서 X축, Y축에 동시에 접한다라는 건 일단 몇 사분면에서 동시에 접한다는 뜻이야? 3, 4분면에서 동시에 접한다는 뜻이지. 그래서 중심이 어디 위에 있어? Y는 X 위에 있죠. 3, 4분면에서 동시에 접할 때는 중심을 마이너스 R, 마이너스 R로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원의 방정식을 X 플러스 R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R의 제곱은 R제곱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을 지난다라고 했기 때문에 대입해서 정리를 하면 되겠죠? 좌변이 2R제곱 마이너스 6R 플러스 5는 R제곱. 그래서 R제곱을 좌변으로 이항을 하면 R제곱 마이너스 6R 플러스 5는 0이니까 R의 값은 1 또는 5가 나와. 그럼 여기서 말하는 두 원의 중심은 바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5, 마이너스 5가 되겠죠? 두 점 사이의 거리 계산하면 4루트 2. 정답은 4번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9번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9번 같은 경우는 공집합이 아닌 전체집합 U에 대해서 두 조건 PQ의 진리집합을 각각 PQ라고 잡습니다. 자,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인데, 자, 우리가 P이면 Q이다가 참이면 당연히 각각의 진리집합의 포함관계가 이렇게 되겠죠. 기억은 3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니은 P가 Q의 여집합의 부분집합이면 우리가 여기에서 P이면 not Q이다가 참이 되겠지. 그러면 우리가 이거의 역이라는 말은 지금 Q이면 not P이다잖아. 근데 우리가 P이면 not Q이다가 이 명제의 대우명제니까 대우명제가 참이기 때문에 우리가 원명제도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 참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지. 그래서 우리가 니은도 참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가 진리집합 P가 공집합이 아니라면 이라는 말은 우리가 지금 조건 P를 만족하는 게 하나라도 있다는 뜻이야. 그렇기 때문에 모든 X에 대해서 P를 만족한다가 아니라 어떤 X에 대해서 P를 만족한다가 참인 거지. 그러니까 디귿은 틀렸다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 P가 not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면 not Q이면 P이다가 참이다 이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Q의 여집합이 우리가 P의 부분집합이다 이 말이지. 그럼 우리가 여기서 교집합은 작은 걸 따라가기 때문에 P가 아니고 Q의 여집합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리을도 틀려서 정답은 1번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0번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번에서는 직선이 X축, Y축과 만난 점을 AB라고 한대요. 자, 그래서 문제에서도 이제 X절편을 구하기 위해서 Y자리에 0을 넣고 Y절편을 구하기 위해서 X자리에 0을 넣습니다. 자, 그래서 X축과 만난 지점이 마이너스 2, 0, 그 다음 Y축과 만난 지점이 0, 6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AB 길이는 루트 4 더하기 36으로 계산하면 되니까 우리가 2루트 10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여기 있는 직선은 우리가 이 직선과 x의 개수의 비율과 y 개수의 비율이 같기 때문에 서로 평행관계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는 우리가 여기에서 직선 위에 임의의 점 P를 잡아서
우리가 이 점에서 반대쪽 직선까지 거리로 구해주시면 되겠지? 그래서 우리가 3x-y 플러스 6은 0 위에 한 점 마이너스 2,0을 가져와서 이 지점과 여기 있는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해주시면 우리가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에 의해 루트 3의 제곱 9 더하기 마이너스 1의 제곱 1분의 우리가 마이너스 2와 0을 대입해서 마이너스 6, 마이너스 8의 절대값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루트 10분의 14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쵸? 자, 이게 바로 나가 될 거고, 그래서 우리가 ABP의 넓이를 계산을 하면 자, 우리가 여기서 AB 길이가 밑변이 되는 거고, 그 다음 방금 구했던 루트 10분의 14가 높이가 되는 거고, 삼각형이니까 2분의 1까지 곱해주면 돼서 루트 10과 2를 약분해줘서 다에는 14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각각을 PQR이라고 하면 우리가 먼저 P 2루트 10에서 Q 루트 10분의 14를 곱하고 그 다음 R을 더하래요. 14를 더하래요. 약분하면 우리가 28에서 14를 더하게 되는 거니까 우리가 42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 자, 그 다음 우리가 이제 11번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번에서는 우리가 지금 뭐라고 돼 있냐면 우리가 아래 그림 1의 도형의 방정식이 fx, y는 0 이런 관계가 있을 때 그림 2의 도형의 방정식을 구하라고 해요. 자,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 친구를 원점 대칭 이동하겠다 라고 한다면 우리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로 꼭지점이 하나 옮겨질 거고, 그 다음 우리가 여기에서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로 꼭지점이 하나 옮겨질 거고, 그 다음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로 우리가 꼭지점이 하나 옮겨지겠죠? 그래서 삼각형이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 상황에서 우리가 x축의 방향으로 얼마만큼? 1만큼. 그다음 y축의 방향으로 이만큼 평행이동을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가 원점 대칭 이동을 하면 x, y의 부호가 둘 다 바뀌겠지? 그 다음에 우리가 x축의 방향으로 1만큼 평행이동하면 x 대신에 x-1을 대입해야 되고, 그 다음 우리가 y 대신에는 y-2를 대입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는 f-x 더하기 1과 마이너스 y 플러스 2를 대입한 방정식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정답 몇 번? 4번이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12번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C1이 C2의 둘레를 2등분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거는 우리가 그림이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얘가 C1이면 C2의 둘레를 2등분한다는 말은 이제 이렇게 그려진다라는 뜻입니다. 즉 우리가 두 원의 공통현이 어디를 지난다? C2의 중심을 지난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돼요. 그러니까 공통현이 C2의 중심을 지난다. 자, 그럼 우리가 공통현의 방정식을 구하는 건 우리가 배운 적이 있잖아요. 공통현의 방정식은 C1의 방정식의 일반형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17은 0에서 좌변을 가져오고, 그다음 마이너스 C2 형태에서 우리가 좌변을 가져오면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2ax 마이너스 2by 그리고 1 넘겨서 마이너스 1은 0. 이게 바로 공통현의 방정식이었지. 자, 이거를 계산을 하면 x제곱과 y제곱이 날아가고 우리가 2ax 더하기 2by 마이너스 18 아니다. 마이너스 17에서 1을 더하니까 마이너스 16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양변에 2를 나눠줘서 ax 더하기 by 마이너스 8은 0이 되고 이게 바로 공통현의 방정식이 돼요. 자, 근데 이게 딱 어디를 지나야 되냐면 우리가 C2의 중심의 좌표를 지나야 되거든? 자, 얘는 표준형으로 바꿔주려면 양변에다가 a제곱을 더해주고 그 다음 양변에 b제곱을 더해줘서 우리가 중심의 좌표가 a, b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직선이 a, b를 지나야 되니까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우리가 8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라는 뜻이야.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두 번째 조건 한번 들어가 봅시다. 자, 두 번째 조건은 우리가 공통현의 길이가 6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공통현의 길이가 6이라는 말은 현이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어? 중심에서 현의 수직 이등분을 내릴 수가 있어. 그랬을 때 공통현의 길이가 6이라는 말은 이 길이는 절반이 3이 된다는 뜻이겠지. 거기다가 우리가 이 C1은 반지름의 길이가 루트 17이기 때문에 우리가 루트 17의 제곱 17에서 3의 제곱 9를 빼면 우리가 8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직선까지 거리는 이 루트 2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원점에서 이 직선까지 거리가 2루트 2다라는 조건으로 나 조건을 만족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계산을 해보면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분에 00 대입해서 절대값 씌우면 8이 나오죠? 자,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8이기 때문에 우리가 루트 8분의 8이라서 루트 8, 즉 2루트 2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그냥 당연히 만족하는 거네. 요거는 그냥 무시하면 되는 거고. 자, 그래서 우리가 C2의 중심을 C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여기는 이 A, B를 점 C라고 했을 때 원점까지 거리를 물어봤어. 자, 원점까지 거리는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으로 계산하는데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8이기 때문에 루트 8로 계산하시면 되고, 그래서 우리가 2루트 2가 나오니까 정답은 5번이라고 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해되겠죠? 자, 그 다음 13번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3번에서는 전체 집합의 진부분 집합 중에서 우리가 원소의 개수가 2개 이상인 모든 집합에 대하여 각 집합의 가장 작은 원소와 가장 큰 원소의 합이 5 이상인 집합을 우리가 쭉 이렇게 설정을 하겠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각각의 집합마다 가장 작은 원소들을 모두 더하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먼저 가장 작은 원소와 그 다음 가장 큰 원소를 한번 일일이 설정을 해서 각 경우마다 경우의 수를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자, 가장 작은 원소가 1이고 합이 5 이상이려면 가장 큰 원소는 4이거나 5여야 해. 만약에 가장 작은 원소가 2라고 하면 우리가 여기에서 가장 큰 원소는 합이 5 이상이어야 되기 때문에 3이거나 4이거나 5여야 해. 자, 그 다음 우리가 가장 작은 원소가 3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여기서 가장 큰 원소는 4이거나 5여야 해. 그리고 가장 작은 원소가 4, 가장 큰 원소가 5 이렇게 될 수 있겠지? 자, 그러면 이 경우부터 몇 가지가 있는지를 생각해 보도록 하자. 가장 작은 원소가 1이고 가장 큰 원소가 4면 일단 5는 절대 들어가서 안 되겠지. 그리고 1, 4는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 가운데 있는 2, 3에 대해서는 원소로 가져도 되고 안 가져도 되니까 몇 가지의 경우의 수가 나와? 2의 제곱계가 나와. 그래서 4가지. 자, 얘 같은 경우는 1, 5는 가지되 가운데 2, 3, 4에 대해서는 가져도 되고 안 가져도 되니까 2의 3승이라고 해야 돼. 자,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지. 우리는 진부분 집합 중에서만 생각할 거기 때문에 가운데 2, 3, 4가 모두 원소로 가지면 이건 자기 자신이 돼버려서 우리가 그렇게 되는 한 가지는 빼고 생각을 하셔야 돼. 그래서 이건 몇 개? 7개. 자, 그 다음 가장 작은 원소가 2고 가장 큰 원소가 3인 거는 한 개밖에 없죠. 그 다음 요거는 2, 4인 경우는 3에 대해서만 가질 수도 있고 안 가질 수도 있어서 2개. 그 다음 요거는 3, 4에 대해서 가질 수도 있고 안 가질 수도 있으니까 4개. 자, 요거에 대해서는 1개, 요거에 대해서는 4라는 원소에 대해서만 원소로 가질 수도 있고 안 가질 수도 있어서 우리가 2가지. 그럼 얘도 1개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각 집합마다 우리가 가장 작은 원소들을 가져와서 모두 더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자, 우리가 지금 1을 총 몇 번 더하게 돼 있어? 4개 더하기 7개, 11번 더하게 될 거고 그 다음 2를 몇 번 더하게 되겠어? 1개 더하기 2개 더하기 4개니까 7번 더하게 될 거고 그 다음 3은 몇 번 더하게 되겠어? 3번 더하게 될 거고 4는 1번 더하게 되겠죠. 그래서 11 더하기 14 더하기 9 더하기 4니까 자, 이거를 우리가 정리하면 20, 18 더해서 우리가 38 그래서 정답이 3번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14번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4번에서는 우리가 자치의 방정식 문제인데 우리가 원C 위로 움직이는 점 P에 대해서 저희가 일단 A, B라고 잡아줄 수가 있겠죠.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이 A, B는 아무렇게나 임의의 실수값을 막아지는 것이 아니라 원C 위에 있는 점이기 때문에 A-1의 제곱 더하기 B 플러스 3의 제곱은 9라는 관계를 만족하면서 움직입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가 PAB의 무게중심의 자치를 생각해보면 일단 무게중심이라는 게 X끼리 다 더해서 3으로 나눈 거니까 3분의 A-1 그 다음 Y끼리 모두 더해서 3으로 나눈 거니까 3분의 B 플러스 3 그래서 얘를 X라고 하고 얘를 Y라고 하면 X와 Y 사이의 관계식을 살펴볼 때
A 대신에 우리가 3x 플러스 1, 그 다음 B 대신에 3y 마이너스 3 이렇게 넣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대로 이거를 이쪽 원의 방정식에다가 대입을 해봅니다. 자, 그럼 3x의 제곱이니까 9x 제곱이 되고, 그 다음 3y의 제곱이 되니까 9y 제곱은 9. 그래서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이 우리가 점 g의 자치의 방정식이 된다 이 말이야.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 g라는 자치 위에 있는 점과 그 다음 a, b 사이의 거리의 a가 마이너스 2,0이고 그 다음 b가 1,3이니까 우리가 이렇게 나타낼 수 있잖아요. 우리가 거리의 최소값을 물어봤는데,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떻게 구한다라고 했냐면 중심에서 이 직선까지 거리에서 우리가 어떻게 한다? 반지름 길이를 빼면 최소값을 구할 수 있다고 했지. 여기가 지금 점 G이면 된다 이 말이야. 자, 그래서 먼저 원점에서 이 직선까지 거리를 구하기 위해서 직선의 방정식을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B는 일단 기울기가 얼마가 되냐면 1 마이너스 2분의 우리가 3 빼기 0, 그러니까 3분의 3이니까 기울기는 1이라고 볼 수 있겠지? 그래서 y는 x 마이너스 2,0을 지나야 되기 때문에 뒤에는 플러스 2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얘를 일반형으로 고쳐주면 x 마이너스 y 더하기 2는 0이고 요거를 0,0까지의 거리를 구해주면 루트 2분의 2라서 루트 2예요. 자, 그래서 최소값은 루트 2에서 반지름 길이 1만큼을 빼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이해되겠죠? 자, 그 다음 서술형 1번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술형 1번에서는 AC를 1대3으로 내분하는 점 P의 좌표니까 우리가 1 플러스 3, 그 다음 1 플러스 3 해주고 X좌표끼리 크로스로 곱해줘요. 1은 2랑 곱해서 2고 3은 마이너스 6이랑 곱해줘서 마이너스 18. 그 다음 Y좌표끼리 우리가 크로스로 1은 5랑 곱해줘서 5고 3은 1이랑 곱해줘서 3 더해주면 되겠지?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4분의 마이너스 16이니까 마이너스 4가 되고 얘는 4분의 8이니까 2. 그래서 우리가 P의 좌표는 마이너스 4,2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BC의 좌표를 우리가 2대3으로 내분하는 점의 좌표를 찾으셔야 됩니다. 자, 2대3으로 외분이니까 우리가 이거는 분모가 뭐가 되겠어? 2 빼기 3, 2 빼기 3 이렇게 나타내면 되겠지? 먼저 X좌표부터 우리가 2를 크로스로 2랑 곱해서 4가 되고 3은 1이랑 곱해줘서 우리가 빼주시면 되겠지? 그다음 Y좌표를 보면 2는 누구랑 곱하고 5랑 곱해서 10이고 3은 10이랑 곱해서 우리가 빼주면 되겠지.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1이라고 나타내시면 되고, 그럼 얘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20이니까 이거는 그냥 20이라고 얘기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Q의 좌표는 마이너스 1,20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죠? 자, 3번에서는 우리가 BPQ를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의 무게중심의 좌표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무게중심은 그대로 3분의 X좌표 3개를 몽땅 더해주면 되겠지. 그리고 Y좌표도 3분의 Y좌표를 몽땅 더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G의 좌표는 마이너스 3분의 4, 3분의 32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서술형 2번 문제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두 직선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이 나타내는 도형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것도 자치의 방정식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x, y에서 각 직선까지 거리를 구해봐요. 자, 요 직선까지 거리는 루트 50분의 x, y를 대입해서 절대값 씌우면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 요 직선까지 거리도 루트 50분의 xy 대입해서 절대값 씌우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얘네 둘이가 같게 되는 관계식을 찾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양변에 루트 50을 곱하면 없어지고 양쪽의 절대값을 풀어주려면 한쪽에다가 풀말을 붙여주시면 되겠지. 그래서 7x 더하기 y 더하기 4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플러스인 경우를 먼저 살펴보면 6x 플러스 8y 플러스 2는 0. 그래서 3x 더하기 4y 플러스 1은 0이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금 y절편이 얼마이면서 마이너스 4분의 1이면서 y절편이 마이너스 4분의 1이면서 기울기는 마이너스 4분의 3이니까 우리가 대충 이런 식으로 그려진 직선이야. 그럼 얘 같은 경우는 1사분면을 지나지 않으니까 얘 같은 경우는 탈락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럼 나머지는 우리가 마이너스가 붙은 식만 적어주면 되니까 x-7y 플러스 2가 마이너스 7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4랑 같은 경우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좌변으로 넘겨주면 8x 마이너스 6y 플러스 6은 0. 양변에 4를 나눠주면 4x 마이너스 3y 더하기 3은 0이라고 볼 수 있겠죠? 문제에서 말하는 직선의 도형의 방정식은 요거라고 대답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이해되겠죠?
자, 그 다음 서술형 3번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서술형 3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일단 A라는 점이 1,3이고 그 다음 우리가 B라는 지점이 2,1이고 그래서 Y는 마이너스 2x라는 점은 직선을 우리가 이런 식으로 그려주면 되는데 여기 위로 움직이는 점 P에 대해서 너네 보고 AP 더하기 BP 길이의 최소값을 물어보고 있잖아. 자, 그러면 이거 어떻게 풀라고 했냐면 우리가 이 A라는 점을 Y는 마이너스 2x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켜줘야 된다고 했어. 자, 대칭 이동 시킨 점을 제가 예를 들어서 A, B라고 나타내 봅시다. 자, 그러면 우리가 Y는 마이너스 2x에 대해서 대칭 이동이 되려면 제가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게 뭐랑 뭐였냐면 첫 번째는 수직 조건. 자, AA-의 기울기가 A-1분의 B-3인데 기울기가 마이너스 2인 직선과 서로 수직이어야 되기 때문에 기울기는 2분의 1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대각선으로 곱하면 2B-6이 A-1과 같아야 되기 때문에 A-2B는 마이너스 5랑 같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중점 조건이에요. 중점 조건은 A와 A-의 중점이 Y는 마이너스 2x 위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2분의 A 플러스 1, 2분의 B 플러스 3이 Y는 마이너스 2x 위에 있어야 되니까 대입했을 때 성립하셔야 되겠지? 자, 그래서 양변에 2를 곱하고 우리가 정리하면 B 플러스 3이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2랑 같아야 되고 그래서 2A 더하기 B가 마이너스 5랑 같아야 되겠죠? 그래서 얘와 얘를 우리가 연립하면 밑에 걸 2배 해준 다음에 더해주면 되겠지? 그래서 우리가 5A는 마이너스 15 그래서 A 값은 마이너스 3이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B 값은 1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얘가 결국은 마이너스 3,1이다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점에서 B까지 거리가 바로 우리가 이 구하고자 하는 값의 최소값이라고 볼 수 있어요. 마이너스 3,1에서 2,1까지 거리는 5라고 얘기해주면 되겠지? 자, 넘어갑시다. 자, 서술형 4번. 자, 우리가 두 원의 교점과 마이너스 2,2를 지나는 원을 C라고 한답니다. 자, 그럼 먼저 C를 나타내 보는데 우리가 두 원의 교점을 지난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은 우리가 이렇게 나타내기로 했잖아요.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4 더하기 k에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8y 마이너스 4는 0. 자, 근데 우리가 동시에 마이너스 2,2를 지나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대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대입하시면 4 더하기 4 마이너스 4니까 여기까지는 4가 되고 이쪽에다가 대입하시면 4 더하기 4에다가 마이너스 8, 그 다음 플러스 16, 마이너스 4 이렇게 돼서 우리가 결국은 12k 이렇게 돼요. 자, 그래서 k 값은 마이너스 3분의 1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잖아. 그래서 양변에 3을 곱해주면 3의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4고 그 다음 마이너스에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8y 마이너스 4는 0이니까 자, 이거를 정리하면 2x제곱 더하기 2y제곱 그 다음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8y에 마이너스 12 더하기 4니까 마이너스 8 양변이 2를 나눠주면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4y 마이너스 4는 0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표준형으로 바꿔주는 게 좋겠죠? 양변에 1을 더해주고 양변에 4를 더해주고 그 다음 마이너스 4는 우변으로 넘겨주시면 중심은 1,2가 되고 그 다음 우리가 반지름의 길이는 3이 되는 원이 만들어집니다. 이게 바로 원C가 되는 거야. 자, 근데 우리가 4,8에서 이 원C에 접선을 긋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C 위의 점 1,-1에서 이 접선으로 둘러싸인 삼각형의 넓이를 물어보고 있는데 그럼 접선 2개와 이 점에서의 접선까지 우리가 총 접선을 3개를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먼저 우리가 4,8에서 원에 끈 두 접선의 방정식부터 구해보면 일단 우리가 4,8을 지나야 되니까 직선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 m의 가로 x-4 더하기 8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랬을 때 m 값은 어떻게 구하냐? 당연히 원의 중심까지 거리가 반지름과 같으면 되겠지. 그래서 얘를 일반형으로 고치기 위해서 mx-y 마이너스 4m 플러스 8은 0 이렇게 나타내고 그래서 루트 m제곱 플러스 1 요거의 중심인 1,2까지 거리를 구해주십니다. 그럼 절대값 우리가 m-2 마이너스 4m 플러스 8 이렇게 되고 얘가 반지름 길이 3이랑 같아야 되겠지? 그래서 양변의 루트를 곱해주시면 절대값 마이너스 3m 플러스 6의 절대값이 3루트 m제곱 플러스 1과 같으면 됩니다. 양변을 제곱을 해주시면 되는데 9m제곱 마이너스 36m 플러스 36 우변도 9m제곱 플러스 9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겠죠. 양변에 9m제곱이 날아가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36을 넘겨줬을 때 마이너스 36m은
우리가 마이너스 27. 그래서 m값은 우리가 4분의 3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가 있겠어요. 자, 근데 이제 문제에서는 두 접선이라고 했는데 왜 m값이 하나만 나왔냐? 이제 우리가 원을 그려보면 알 수 있는데 이제 우리가 중심에서 반지름의 길이가 3짜리인 원을 이렇게 딱 그렸을 때 자, 우리가 4,8이라는 지점은 이제 우리가 여기쯤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근데 이 점에서 우리가 기울기가 4분의 3짜리인 접선이 이렇게 그어지고 이제 나머지 하나의 접선은 어떻게 그려지냐면 바로 x는 4로 그려집니다. 얘 같은 경우는 우리가 기울기가 없기 때문에 방금과 같은 계산 과정에서 n값으로 등장을 안 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또 다른 접선은 x는 4를 얘기를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x는 4와 그 다음 4분의 3 집어넣어서 y는 4분의 3 가로 x 마이너스 4 플러스 8 이렇게 나왔다라고 볼 수 있겠지?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접선을 하나 더 구하셔야 됩니다. 바로 뭐냐면 1, 마이너스 1에서의 접선이에요. 자, 우리가 지금처럼 접점이 주어졌을 때는 우리가 접선의 방정식 어떻게 구했냐면 중심의 좌표가 1,2고 우리가 여기서 1, 마이너스 1은 우리가 여기쯤 된다라고 볼 수 있겠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접선을 그어주면 이거는 그냥 y는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자, 그래서 새 직선을 한번 가져와 보도록 하죠. 바로 어떻게 되냐면 첫 번째 x는 4, 두 번째 y는 마이너스 1, 세 번째 4,8에서 우리가 기울기가 4분의 3인 직선, 그래서 y는 4분의 3의 x 마이너스 4 플러스 8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 자, 그래서 여기가 4,8이고 여기가 우리가 4, 마이너스 1, 그 다음 여기 있는 점은 이 직선과 y는 마이너스 1과의 교점이라고 볼 수 있겠지? 자, 두 개를 연립을 하시면 됩니다. 마이너스 1은 4분의 3의 x 마이너스 4 플러스 8이니까 8을 넘겨주면 마이너스 9가 되고 양변에 3을 나눠줬을 때 우리가 여기는 마이너스 3, 4를 곱해주고 마이너스 4를 넘겨주면 x는 마이너스 8.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8, 마이너스 1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직각삼각형의 넓이를 계산을 해주면 되는 건데 자, 우리가 여기서 세로 길이는 y값의 차이로 계산하면 되는 거니까 9라고 얘기해주면 되고 가로 길이는 x값의 차이로 계산해주면 되니까 10이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12 곱하기 9가 돼서 정답은 54 이렇게 나타낸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까지 해서 저희가 성민요구 문제들을 다 한번 풀어보게 되었는데 일단 선생님이 봤을 때 난이도 자체는 그냥 한 적절한 중상 정도의 난이도를 띈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주간식 맨 마지막 문제라든지 아니면 객관식 뒤에서 두 번째 정도 문제 정도는 이제 약간 좀 킬러 문항으로서 이제 학교 시험을 대비하기 위해서 요 정도까지도 좀 풀 수 있으면 이제 우리가 1, 2등급을 조금 노려볼 수 있겠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나머지 문항에 대해서는 이제 너네들이 조금 개념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좀 유형 문제들을 잘 풀어보지 못했거나 그런 걸로 인해서 틀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조금 보강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렇게까지 해설 강의 했는데 어떻게 뭐 잘 들으셨나요? 일단 여기까지 좀 들어보고 혹시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다시 한번 좀 들어보되 그래도 이해 안 되는 거는 선생님한테 직접 와서 질문을 해보시는 걸 권장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